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거리는 50cm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이 있다면 누구라도 따라하고 싶기 마련이죠.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대화를 매끄럽게 시작하고 1초의 침묵 없이 풍성한 대화가 이어지고 헤어지고 난 후에도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기적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말이 예쁜 사람들의 대화법을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 또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이야기에 공감하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를 이해해 주었다라고 느낍니다. 마음의 영양분이 충분히 채워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설령 뛰어난 화술이 없어도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으로 이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면 상대방은 흔쾌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게 됩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 표현에 어떤 개념인지 바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누가 이야기의 주인공인지를 유념하며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 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 샀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넬까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첫째, 차종이 뭐야? 얼마 주고 샀어? 연비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이때는 차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사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칭합니다. 둘째, 그렇구나. 우리도 10년 정도 타서 이제 슬슬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대화에서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쏟아냅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화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셋째, 잘됐다. 차가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일도 많아지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상대는 물론 자신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물 혹은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니까요. 다만 자기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조금 지루하고 버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물이나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만으로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면 상당한 수준의 화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무난한 화제를 고르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거리만으로 친밀감을 얻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포착해서 화제로 삼아보세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없고 상대방도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 여러분에게 한껏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상대의 겉모습을 잘 관찰하기입니다. 벌써 반소매를 입으셨군요. 역시 젊으시네요. 등 근육이 쭉 뻗어 있네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셨어요? 이처럼
상대방을 관찰하고 칭찬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가까워질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이런 말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도 합니다. 자주 보는 사이라면 겉모습에서 발견하는 점을 그날이 아닌 나중에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것처럼 이야기해보세요. 상대의 행동이나 겉모습 등 여러분이 발견한 부분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해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훌륭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땡땡씨는 항상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요. 땡땡씨가 있으면 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네요. 땡땡씨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지극히 소소한 점이라도 얼마든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식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이런 방식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을 따뜻하게 봐준다고 느껴 흡족해하고 마음의 거리는 한결 가까워질 테니 꼭 활용해 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늘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아내와 남편에게 잊은 말은 없나요? 늘 집안일에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회사 일 하느라 많이 힘들죠?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봐 주는구나,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상대가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 대화할 때 저절로 머릿속에 구체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카톡에서 이모티콘 사용할 때 진짜 절묘하더라. 그래유, 그런 거요. 같은 사투리 이모티콘은 항상 적절하고 귀여워. 당신은 허리를 삐끗하고도 안 쉬고 계속 출근했잖아.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래. 지금은 평사원이지만 언젠가 당신은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하면 부부간의 대화도 무르익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확인하는 그야말로 좋은 점만 가득한 대화법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까요? 도시락 포장한 손수건이 귀엽네요. 아내분의 애정이 느껴져요. 우리 집에는 없는 건데 부럽습니다. 역에서 봤는데 부장님은 계단을 엄청 빠르게 내려가시더라고요. 2계단씩 타닥타닥 하는 느낌으로요. 땡땡씨 사인 참 멋있네요. 언제라도 연예계 데뷔해도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상대는 별 말씀을요 라고 쑥스러워하면서도 나를 잘 봐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 잡담을 나눌 때도 야구나 축구 같은 소재 말고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한결 가까워집니다. 가족이나 동료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의 어떤 점을 집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누구씨는 뭐뭐네요 라고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대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테니까요. 상대방 주인공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쓸쓸할 거예요. 당신한테 칭찬받으니 정말 기뻐요. 와 같은 표현들은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표현이 아닌가요? 분명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나 칭찬을 받는 것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매우 쓸쓸할 것이다. 그만큼 당신의 존재가 내게 큰 의미다. 당신에게 칭찬을 들으면 기쁘다. 그만큼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함축된 말이기에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매우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자신이 커다란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0cm보다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 책과 함께 했습니다. 또 만나요.